옐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뭐예요? 아니, 꼭 야구 이야기 할 때만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네. 국민 DJ 나 진짜 버전으로 참네. 제가. 아니 그러면 정말 전직 국민 DJ가 직접 오늘 옐카 오프닝을 하시는 걸로 한번 저희가 3번 카메라.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큐.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흑역사로 또 잠깐만요. 생각하는 부분이라. 우리 네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분을 위해서 직접 DJ 오프닝 버전으로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브리그의 뭐라 그래야 되지? 못하겠다 이거 너무. 안녕하세요, 이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오고 싶었다고. 예, 반갑습니다. 스토브리그의 여주인공이죠. 예, 아니,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두 분이. 네. 저도 잘 친하지만. 모르는 분이에요. 가끔 모임도 오며 있으면서. 가며. 네. 오늘은 야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정말 야구판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분.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의 이해랑 대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구판을 들었다 놨다를 한 번 뒤집었죠. 예. 지난 겨울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간에 예. 제가 오늘 해명 하나만 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댓글을 보니까 장성호 의원은 술 먹고 방송하냐, 이게 댓글이 딱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조명도 좀 뜨겁고, 원래 좀 제가 얼굴 쪽에 피부가 안 좋아서 좀 빨리 빨개집니다. 네. 이런 걸 한번 해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저 이 대표님 얘기 좀. 오늘 인터뷰 하는 거 맞죠? 한국의 보라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이해랑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선은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일도 사실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불릴 때가 제일 즐겁고 에이전트 일을 할 때가 가장 재밌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우선 아주 그냥 궁극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선수 계약을 이끌어내는 사람, 마무리를 짓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게 딱 한 번에 마무리가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갑자기 선수가 성장을 해서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꾸준하게 같이 선수가 좋은 계약을 이끌어낼 때까지 모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장순아가 현역 시절에 이해랑 같은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러면 제가 대표일 때 좀 더 받았죠. 네. 한 0.5배 정도는 더 받았어요. 돈은 둘째치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사실은 뒤에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해설할 때도 마찬가지. 음. 저는 정말 매번 중계 방송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록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현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니까 그게 오늘 되게 안타까워. 장성호 특집이네. 우리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시죠. 오늘 뺄 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얼굴 또 빨개졌어, 근데. 한줄리아 부탁드려요. 한줄리아 끝내시죠. 네? 좋네. 그때로 다시 만약 돌아간다면 욕을 좀.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해랑 돌아가신다고?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전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계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제반되는 관리 정도인데, 그 관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쵸. 사실 네. 진짜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선수마다 바라는 것들도 다 달라요. 그게 단순히 뭐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슬럼프 같은 데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또 때로는 막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선수들이. 그럼 그걸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서 좀 화를 가라앉혀야 될 수도 있고,
또 팀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좀 해준다든지 그래서 선수가 원만하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다방면으로 돕는 사람인 것 같아요. 뒤치다거리 여기까지 해봤다. 어렵네요. 네. 보통 분들이 모르는 일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트레이드가 됐을 때 이사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을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 트레이드가 되면 바로 가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서 이삿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집 빼는 것도 도와주고 다시 집 잡는 것도 도와주고 야. 그런 일도 하죠. 진짜 다 그 힘들어. 리콜 스포츠 에이전시 산하의 자회사로 이삿짐 포장이사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네. 네, 정말로 그 이거 단적인 이전에 실제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일들은 더 행정적인 절차를 비롯해서 이 선수의 가치를 얼마나 이 셀러들에게 혹은 바이어들에게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근데 가치를 사실은 올리는 건 저는 본인 스스로 저는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동기부여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수도 있는데 돈인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선발 투수를 할 때 또는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언젠가 FA가 될 때 이런 전략적인 거를 좀 길게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처럼 이 선수가 갔을 때 만약에 나중에 10년 후에 너의 위치는 이 정도일 것이다. 근데 네가 바라보는 곳이 그곳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선수들이 사실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리 내다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코로나 그러면 때는 좀 멀리 내다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현실로 빨리빨리 다가올 수 있게 좀 옆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 선수랑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도 대화할 때 보면 한 번 탁 깊은 대화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이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사실 2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잡아서 좀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선수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를 진짜 잘 알고 그랬을 때 좋은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가 원동력이 생기는데 선수를 좀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현역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 현역을 계속 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싶은 건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선수들은 본인들도 많이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보다 보면 자기가 다른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언젠간 좀 알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모질게 못했다는 얘기는 좀 더 일찍 끝냈어야 된다. 스토브리그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가슴팍에 박힌 건 이 땅에 야구가 전파된 이후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랑 대표야말로 스토브리그를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인데 이해랑에게 스토브리그란? 마음이 항상 시려요, 근데. 성과가 나도요? 네. 이게 추운 바람이 탁 불기 시작하면 뭔가 약간 가슴이 시린 느낌이 진짜 항상 와요. 11월 달쯤 되면. 그럼 이제 준비를 아무리 차곡차곡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 시장을 다 읽거나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어디서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막 튀어나올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가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딱 계약 하나 성사시키면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선수가 딱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 한 명도 FA 계약을 딱 끝내고 와 이렇게 하고 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아픈 끝나면 손가락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연봉이 깎인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계약이 안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1월 말까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다 떠내고 나면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느낌? 그러겠네요. 다 캠프 가고 나면. 네. 그럼 이제 좀 가슴이 약간 시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막 뭐 재작년이었죠. 양희 선수, 뭐 이재원 선수, 그래서 그때 계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약 하나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계약이 잘 됐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그 시린 마음이 거의 1년 가까이가 가더라고요. 롯데에 계약한 그 선수.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다시 계약을 이번에 성사를 시킨 이후로 이제 좀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면 우리 에이전트가 선수들을 무기로 선수들 무기로 딱 야구장에 들어와서 어이 커피 좀 가져다 와 사와 보지
어쨌건 계약을 해야 되는 당사자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상품이고 이런 선수들이 무기로 사용해서 구단을 압박할 수 있겠다. 드라마 너무 심취해서 봤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구단에 네. 들어갈 때 우선 이렇게 어깨를 살짝 올리고 몸을 좀 많이 낮추고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렇죠. 자세. 누구를 만나든 빨리 인사할 수 있는 요 약간 거북이 자세로 항상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이러고 들어가면 단장님들이 그런 척 하지 말라고 다 보이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라며 그래서 내가 막 말씀을 드렸더니 차 단장님이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해 선수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들어갔는데 장난으로 제가 하도 이제 진해 선수 때문에 계속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면서 가위 눌릴 것 같아요. 아니 이번 FA 시장 가장 큰 뉴스가 기아의 프랜차이즈였던 안치홍이 롯데와 2+2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요 계약이 한국 역사, 야구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근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보류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보류권이 절대 단단하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FA가 없었을 시절에는 그냥 구단이 한번 지명을 하면 그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끝까지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FA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그 FA 제도의 장벽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의 보류권은 어떤 식으로든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구단이 먼저 보류권을 해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류권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는 KBO 리그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구단이 2년 뒤에 우리 보류권 없이 너를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선언하게 한 계약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계약 이후에 안치홍 선수 롯데 공식 입단식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사실상 전무후무한 장면. 선수가 있고 단장이 있고 에이전트가 함께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죠. 흔하게 나오는데. 네. 흔하게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죠? 못 본, 예, 처음이죠. 처음이죠.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렵게 활로를 만들었던 안치홍 계약.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계약서 몇 번 썼다 지웠습니까? 그 인터뷰 때 그 기자회견 때 제가 10번에서 20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 자체는 이제 뭐 썼다 고쳤다 이틀 동안 수정을 한 건데 그 사이 조건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님이 던지시고 저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협상 테이블 오늘 협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전화 오시면 뭐 이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이거는 또 어떨까요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고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10번에서 20번 이상 그 조건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치홍 선수의 저는 심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치홍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라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좀 일단 굉장히 궁금하다. 안치홍 선수는 네. 만족했습니까? 안치홍 선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도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원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아를 떠나는 마음은 사실 자기 팀을 떠나는 거는 정말 선수들은 너무 힘들어요. 뭐 KBS 떠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뭐야? 지금 이쪽으로 질문이 가야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랑 조금 더 일찍 친해졌으면 좋았을 걸. 좀 낯을 가리는 친구라 2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중에 이 친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뒤늦게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본인이 우선 다시 한번 이루수로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본인이 이 수비적인 어떤 불안함을 보인 것에 대해서 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미안했고 팀에도 굉장히 많이 미안했고 굉장히 좀 일이 꼬였어요. 작년에는 왜 그러잖아요. 사람 일이 꼬일 때 보면 다 꼬인다고. 처음에 좀 도구 문제도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고 뭐 나중에 부상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는 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이루수로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저 역시도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야구를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선수예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뭐 인성도 너무 좋고
항상 팀도 선수들에게도 코칭 스텝, 뭐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고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저 역시 좀 컸던 것 같아요. 선수가 만족하면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이렇게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선수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니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는 제가 그럴 때는 옆으로 푹 치고 제가 넘기게 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 한국 야구의 보류권이라는 게 굉장히 단단한 장벽인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된지가 궁금해요. 기존 문법과는 안 맞는 제안이잖아요. 이거를 그 먼저 성민호 단장이 2+2를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선 이 대표가 먼저? 이게 뭐 2+2는 아니었고 네. 이제 보류권이라는 거가 좀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이제 9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30밖에 그렇죠. 안 됐기 때문에 다시 FA를 할 때도 32, 34? 그럼 31? 1년만 해보면 어떨까? 재수를 하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냥 이 친구가 젊으니까 아직 어린데 도전하고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재수를 선택한다면 2년도 괜찮지 않을까? 안치홍 선수를 이루수로 봐줄 수 있는 팀이 있다면 2년 또 아니면 3년? 뭐 다양하게 봤어요. 6년, 5년, 4년 다 본 거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계약을 다 보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보게 된 게 2+2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이루수가 없는 팀들이 LG, SK, 롯데 뭐 이런 팀들이거든요. 이 팀들한테도 제안이 갔던 건가요? 비슷한 차원으로? 그거는 얘기 못 하지 않을까? 아니 이루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아마 안치홍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를 선택한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계속 외인이 그냥 있던 자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2019 시즌에 안치홍 선수가 계속 이루수로 되네 안 되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포지션을 뭐 1루로 옮겨야 된다. 이제 수입폭이 좁아져서 더 이상 2루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루수 안치홍을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줬던 그 구단이 저는 롯데라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저는 롯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게 궁금해요. 정말 많은 계약들을 했잖아요. 이번 안치홍의 계약이 가장 어려운 계약이었습니까? 매 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계약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진짜 이렇게 온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본인은 어떤 계약을 최고의 계약으로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계약은 저는 모창민 선수 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모창민 선수가 3년에 20억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참 그래서 이 모창민 선수 이 계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 저는. 약간 욕심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공식적으로 FA 협상이랑 연봉 협상을 들어갈 수 있는 첫 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호 계약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제일 먼저 풀고 교실문 박차고 나오는 그래서 그 이거는 수험생에.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때 NC 단장님은 제가 엄청 많이 막 매일매일 전화드리고 매일매일 하고 근데 모창민 선수가 정말 좋은 리더십이 있고 또 그 팀 안에서 고참들과 지금 어린 선수 중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고 또 팀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계약의 뒷받침은 좋은 선수거든요. 그럼 그 모든 셀 수 없이 많은 계약 중에 그게 제일 뿌듯한 계약이었습니까? 최고의 계약? 뿌듯한 계약. 네. 아, 최고의 뿌듯한 계약. 이해랑이 기억하는 전부 최고의 사인. 항상 어렵고 네. 힘든 계약이 많은데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계약이 그래도 있다면 김현 선수 미국 진출했을 때가 가장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딱 나가서 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무대에 딱 섰을 때 진짜 가슴이 막 이렇게 아려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 계약을 마치고 예리카에 출연했었거든요. 그렇죠. 김현수 선수가. 아 그래요? 약간 출연했어요? 네, 했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방송 중에 예리카만 딱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요? 엘카가 키운 선수 바로 저 김현수가 시작합니다. 됐나요? 메이저리그 진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죠. 근데 김현수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는 거를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는 약간 반대를 했는데 이해랑 대표가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아, 있더라고요. 에이, 네. 이런 또 모함을 누가 아니 그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그러니까 좋다. 난 진짜 네. 안 간다는 건 아니었고 네. 2015년 우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까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우승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두산을 한 번 더 우승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한테. 그래서 그게 14년 만에 베어스의 우승이었잖아요. 네. 2001년 이후에. 예. 그리고 예전에 이 김현 선수가 한국 시리즈 때 이렇게 활약을 잘 못했던 맞아요.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 항상 그런 부분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승을 꼭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먼저 걱정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그러면 너에게 줄 테니 그때 마음에 드는 가장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알았다 한 번 더 보자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일본도 알아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결국은 딱 났을 때 어딜 가고 싶을까라고 했는데 계약 조건이 워낙 좋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도전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도 이제 그때는 워낙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선택을 하게 그때 된 것 같아요. 딱 그 오피셜 발표가 나고 나서 댄 듀켓 단장과 김현 선수 옆에 엄마다 이렇게 통역하는 여자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이해랑 대표의 표정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그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표정이 왜 그랬냐면 우선은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은 통역 얼굴은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얼굴이 안 잡힐 줄 알았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이렇게 광대가 승천을 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광대가 제가 안 그래도 좀 튀어나와 있는데 진짜 광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봐도. 엄마 근데- 미소. 미국 얘기 이제 나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이제 KBO하고 이제 공인 에이전트 자격증을 양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유일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유일한 네.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가 능통하고 미국과 한국의 모두 에이전트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도전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특급 에이전트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혹을 저도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우선은 여기서 제가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었고 한국 시장을 조금 더 개척하고 싶은 선구자, 마음도 있었고 선구자 느낌. 제일 좋은 건 저는 한국 선수들이 좀 해외를 나가서 훨훨 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뭔가의 뿌듯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이제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 해외 에이전트를 많이 두게 되거든요. 물론 저희도 협업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나도 좀 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파워를 좀 키워서 힘을 길러서 해외에서도 좀 더 활동을 할 때 딱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나갔을 때 불편함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게 그런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제일 커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양쪽 국가에 모두 이제 에이전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보죠. 그러니까 KBO 리그 에이전트하고 그쪽 에이전트하고 어때요? 시험 문제 약간 레벨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게 난이도가 둘 다 어려운 건 KBO는 외워서 봐야 되고요. MLB는 오픈북입니다. MLB가 문제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좀 응용도 많이 해야 되고 오픈북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시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너럴이 있고 리미티드라고 있어서 제너럴 같은 경우는 계약을 주도할 수 있는 계약. 리미티드는 이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수 있는 계약으로 두 개가 구별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40인 로스터에 등록이 돼 있는 선수가 등록을 해줘야지만 자격증이 부여가 돼요. 자격이. 그렇구나. 많은 걸 사실, 아는구나. 오늘 예, 많은 걸 알아갑니다. 조상우랑 고우석에게 이제 막 FA도 시간 좀 남았고 이 선수가 한국에 뭐 장차 한국 대표팀을 짊어질 중요한 불펜 투수들이잖아요. 이 두 선수들에게는 계약할 때 혹은 뭐 에이전시 계약을 할 때 어떤 비전을 보여줬는지가 궁금해요. 조상우 선수는 좀 일찍 회사에 들어온 케이스라서 20살? 제가 어느 날인가 박병호 선수 때문에 이렇게 목동야구장일 때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을 던지는데 정말 소리가 미트 소리가 정말 다른 투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정말 소리가 남다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와 진짜 이 선수는 힘이 진짜 좋구나. 그래서
한눈에 약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딱 찾아가 소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팅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오승환 선수처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엔 사실 에이전트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진짜 멋있게 마무리 투수 또는 선발 투수가 그때는 선발형도 하고 이랬었을 때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에 고우석 선수는 제가 뭐 들어가서 딱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김현 선수가 고우석 선수의 비전을 저에게 먼저 제시를 해줘서 뭐라고요? 김현 선수가 너무 좋은 선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뭐 좀 볼도 빠르고 담력도 좋고 그 당시에는 막 잘 던질 때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김현 선수가 추천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누가 딱 추천을 해서 다음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김현수 선수에게 수수료가 가나요? 집어 던질라고. 사람이 항상 돈이야. 구단들이 요즘에 이제 데이터팀, 전력분석팀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탯들을 생산해내잖아요. 실제로 구단하고 이제 연봉 계약이나 FA 계약을 할 때 이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하나요? 기본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모으죠. 인하우스에서 안 되면 외부 인력의 전문 스탯 기관들에다 의뢰를 들여서 받아오는 선수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연봉 협상 같은 경우는 스탯도 중요하지만 고가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고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제 스탯을 가져가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연봉들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셀러리 네고시에이션이나 아니면 아비트레이션을 갔을 때는 30개 구단이 다 서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수보다 왜 나은지를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측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구단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니 선언적으로 전례가 있었어요. 네. 다른 구단과 비교는 KBO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연봉조정위원회 때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처음엔 스탯 갖고 얘기하다 나중에 꼭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도. 싫지. 저도 막 이러면 막 이러지만 사실 마지막엔 정말 막 뭐 매달리기도 하고 뭐 읍소도 근데 하고. 그때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큰 틀에서 연봉 합의가 됐고 남자들이 옵션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밀당의 마지막 단계. 네, 옵션에서 네. 여기 뭐 홈런을 몇 개로 이를테면 뭐 경기 출전수를 몇 경기로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이 선수 설득하기도 힘들고 구단 설득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선수 설득하는 게 저는 구단 설득할 때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단에 했던 이야기를 온전히 선수한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봉 협상을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구단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선수가. 근데 중간에서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신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거니까 네가 날 믿어도 돼 라고 하면 선수들이 믿어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극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은 하는데 연봉 협상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랑은 최고잖아요. 밀당의 귀재, 정말 결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스캇 보라스, 스캇 예랑스. 나만의 지금 막 떠올랐는 별로예요? 갖다 붙이기 힘들어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리고 이 연봉 협상자들 같은 경우도 다들 사실은 되게 힘드세요. 그분들도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래서 이만큼밖에 못 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선수들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때 진짜 어려워요. 서울팀의 모 구단 연봉 담당자 그 더가웃에 앉아서 기록을 하면은 연봉을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분은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고 좀 약간 밑에 선수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몇 년째 하다가 이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정말 얼굴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걸 안 하니까. 저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도 항상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어려운 얘기도 좀 웃으면서 많이 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가고 저 자주 가서 되게 피곤해하세요. 되게 질려하시더라고. 가위 눌린다잖아. 진짜 약간 질려하셔서 이게 약간 저의 어떤 전략이 질리게 만드는 그런 걸 수도. 에이전트로 쳤습니다. 변신을 해서 KBO 리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의 에이전트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건 왜 한 거예요? 에이전트요? 네.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저 처음에 이 일 한다고 네. 제가 미국에 가서 막 선수들 만나러 다닐 때 장성호 의원님이 저한테 그때가 2013년도 13년도 2월. 애리조나 캠프 때. 그렇죠. 제가 롯데 자이언츠 첫 해. 그때 제가 이제 이해랑 대표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뭐 맥주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진 게 있었죠. 왜 에이전트 하려고 하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게는 얘기 안 하시고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LA에서 학교를 다닐 텐데 6시간 운전을 해서 피닉스에 갔다가 투싼에 또 2시간 가면 또 투싼에 있다가 그걸 왕복을 계속하면서 선수 한 명을 만나려고 4일 동안을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딱 한 명 만나.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때는 이런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고 꼭 하고 싶었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일이 너무 재미있었고 목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딱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막 무슨 경주만처럼 롤모델이라든가 무슨 그런 계기라든가 건 이런 아니었고 것도 없었고요. 스포츠를 워낙 좋아했었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사실 저는 외국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좀 심해요. 이렇게 국뽕이라 하는 그런 게. 그래서 뭐 타임스퀘어 딱 갔는데 저 어릴 때는 막 소니라든지 이런 일본 브랜드들이 막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20살 때 가니까 한국 브랜드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지금 가면은 한국 브랜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스포츠도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데 한국 야구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뭐라 그럴까 한국의 에이전트들을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아, 좀 들어가서 이 분야에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LB 구단에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다. 이런 에이전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선수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리서치를 할 때 전에 에이전트를 뒀던 해외 진출 선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지금 그 에이전트와 헤어졌는지를 묻고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행동만 안 하면 그래도 내가 좋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도 궁금한 건 있어요. 이제 돈 되나요? 이제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의 시장 파이가 워낙에 작고 이 시장에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작고 게다가 메이저리그나 해외 스포츠처럼 선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외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스폰서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의 규모도 워낙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선수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질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단 한 번도 이제 월급을 밀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직원이 뭐 2, 1명 이랬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하다가 메이저리그에 김현 선수가 진출을 하면 좀 살림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선수로 수입을 내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에이전트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맞아요. 부분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밥은 네. 먹고 살 수 있냐. 어떤 그 지망생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된다고 했더니 밥도 못 먹을 직업을 왜 하려고 하냐고 했는데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을 보내서 근데 어려운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한 선수가 성장을 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는 좀 빨리 성장을 했고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그렇지만 지금 도전을 다시 하신다고 하면 발굴해서 연봉을 받고 사실 또 연봉을 받은 다음에 FA까지 갈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축구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재밌긴 해요. 엄청 재밌어요, 사실. 이해랑 대표를 보고 꿈을 키우는 미래의 후배들이 있어요. 엘카3 또 이렇게 좀 초대 손님이 나오면 영상 편지 한 번씩 쓰거든요. 에이전트 지망생들한테? 네, 우리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또 재미있어 보이는데 막상 또 속으로 들어오면 감동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짜릿함도 있고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이전트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길게 바라보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선수들을 진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마 좋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굳이 제가 네. 열심히 이 바닥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미래의 경쟁자 싹을 자르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것도 네.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막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고 막 주자 쌓여 있고 이런데
투수도 우리 회사 선수고. 아우 저 안 봐요. 타자도 우리 회사 선수. 저희 그런 경우 많아서 저희는 그러면 진짜 근데 진짜 안 보게 돼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긴 하네. 네. 너무 뭐- 드라마 같은 상황이야.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오늘 좀 했어야 되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 네. 미래의 남편은 내가 차곡차곡 많이 벌고 있어. 빨리 와. 어딨니?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딱하니 들어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우리 회사 들어와서 항상 제일 선수들한테 고마운 거는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잔소리도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항상 믿어주는 게 제일 고마운 것 같아. 아 맞다. 저 반말 안 하거든요 선수들.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네. 항상 굉장히 감사드리고 예. 또 항상 이렇게 회식비도 자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믿음에 보답하는 이해랑이 K 프로그램에 열카 야구 이야기 오늘 리코 스포츠 이해랑 대표와 네. 에이전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야구가 재밌어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치를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만 에이전트는 또 다른 시각으로 선수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선수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준비했잖아요. 네? 저 준비했죠 여기. 그 포브스 선정 9년 연속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메르켈 총리가 꼽혔는데 스포츠계 특히 에이전트계에서 메르켈 총리 같은 모습을 이해랑 대표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멋있죠? 영향력이라는 키워드 외에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여성. 여기 뭐 있어요? 여성과 영향력. 예, 좋습니다. 우리 이해랑 대표의 한 줄 요약. 국민 DJ의 클로징. 저는 팬분들께 예. 스토브리그 때 에이전트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만큼 사실 성과를 못 낼 때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함께하는 에이전트들한테 많은 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사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에게도 항상 많은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좀 항상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이건 뭔가요, 저? 큰 손이다. 나는 큰 손이다. 이거는 뭔가요? 예. 이게 여러분들께 이 큰 손으로 뭔가를 드리겠다. 이제 오늘 열카를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우리 리코 스포츠 이해랑 대표가 제공하는 전무후무한 선물. 지금 이해랑 대표 얼굴 밑으로 이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해랑 대표. 제가 그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선발권도 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창에서 댓글 딱 보시고 예. 이게 선풀을 유도하네. 그렇지. 전략. 대단한데. 예.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나도 예. 댓글 하나 남겨야겠다. 좋은 예. 걸로. 2020 시즌 그 이후에도 정말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구판의 가치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해랑 대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매츠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단장 교체하면서 이제 사실 에이전트를 그쵸. 단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만약에 단장 제안이 온다. 찍는 건가요?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소로 대답을 대시나요?